안녕하세요. 마더텅 순수학 대표 강사 최희남 선생님입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유형에서는요, 이 곡선과 직선 사이의 넓이에 대한 개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이 전 유형에서 있었어요. 우리 이 전 유형에서 뭘 했었냐면은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사실 이 X축 자체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사실은 Y는 0이라는 직선이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y는 0이라는 예쁜 이런 x축과 같은 특이한 직선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둘러싸인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런 상황이에요. fx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번에는 gx가 일반적인 직선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겼다라고 해봅시다. y는 gx. 자, 그랬을 때 이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지금 구해주고 싶은 상황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우리 넓이를 구하라는 것은 항상 뭐를 적분해준다? 어떤 함수에 절대값을 적분해줘야 되겠다라는 포인트를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 전에서도 배웠지만은 얘네들이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우리 x축에서 x축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fx가 이렇게 주어졌었잖아요. 그러면 양수인 부분은 어때요? 그대로 fx를 적분해주면 됐었던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음수인 부분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했었죠? 얘를 꺾어 올려가지고 함수값을 양수로 만들어줬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 넓이 자체가 정적분값과 똑같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x축보다 요걸 위에 있게끔 만드는 고작업이 뭐였다? x축 대칭을 시켜줘가지고 마이너스 fx 함수를 적분을 해줬었습니다. 마찬가지 아이디어. 자, 보세요. 우리 이 gx랑 fx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요 상황은 fx가 gx보다 어때요? 더 위에 있죠. 그쵸? 다시 얘기해서 이 안에 있는 함수가 우리가 그래프에서 위치 관계에서 더 위에 있다는 얘기는 부등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fx가 gx보다 더 크거나 같은 거거든. 맞아요. 그러면 그 이 안에 있는 값이 무슨 값? 이 안에 있는 값이 양수값이 돼가지고 얘네들을 그냥 적분한 값 자체가 양수값이 될 것이고 그게 바로 뭐가 되겠다? 걔네들이 바로 넓이가 되겠구나 라는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가봅시다. 자, 얘를 S1이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요거 A라고 하고 B라고 한번 해볼까요? A에서부터 B까지는 fx에서 뭐를 한 게? gx를 뺀 함수를 적분을 한 게 우리가 구하려는 S1이 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얘가 그냥 요 두 함수의 차가 안에 있는 게 양수값이니까 그대로 그냥 적분해주면 돼요. 하지만 자, 우리 이 S2 한번 볼게요. 얘도 이제 어떤 구간이 생기겠죠. 이 교점들이 생길 거예요. B부터 C까지. 자, B부터 C까지는요. 이때는 gx가 어떻게 돼? gx가 더 위에 있어요. 그쵸? 그럼 우리는 항상 어떻게?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적분값 자체가 양수가 될 것이고 그 의미 자체가 넓이가 될 거니까요. 따라서 이때는 gx에서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준 값을 적분한 것 자체가 넓이의 의미를 갖게 되겠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똑같은 얘기죠. 양수면 그대로 플러스 튀어나오고 안에 있는 값이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 그래서 저 절대값의 의미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첫 번째 단계? 구간을 설정해줘야 되는 거니까 교점의 무슨 좌표를 구해줘야 돼? 교점의 x좌표들을 구해줘야겠죠. 아까 A, B, C와 같은 이런 점들을 일단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교점의 x좌표를 찾자. 이건 어떻게 찾는데? 우리 교점의 x좌표를 찾는다는 얘기는 두 함수를 같다라고 뒀었을 때의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얘기랑 똑같았던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적분 구간을 일단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어떤 단계가 필요해요? 우리가 넓이를 구하겠다 라는 얘기는 어떤 구간, 즉 fx는 gx랑 같다고 했었을 때 그 방정식의 실근의 구간에 대해서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뭐 한 거? 그 함수를 뺀 거.
차죠. 이 차의 함수를 뭐 한 게 적분한 값이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가 되겠구나. 요 두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요 아이디어는 우리 곡선과 직선뿐만 아니라 곡선과 곡선에서도 마찬가지 아이디어로 이제 갖고 가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예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과 y는 3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죠. 일단은 곡선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y는 3이라는 직선이 주어져 있어. 걔네들로 둘러싸인 요 넓이를 한번 구해봐.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우리 적분할 구간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찾아줘야 된다. 요게 첫 번째 단계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그 알파, 베타는 2차 함수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라는 요 함수와 3을 같다라고 뒀었을 때, 맞죠? 같다라고 뒀었을 때에 뭐가 되겠다? 실근이 되겠다. 그래서 3 없어지면서 x로 묶이고 x 빼기 4는 얘는 얼마? 얘가 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x값은 누구랑 누가 되겠다? 0과 4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교점의 x좌표는 0이고요. 4예요. 좋았어.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가 되겠다? 우리 이제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무슨 개념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정적분 개념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4까지. 자, 여기서 넓이는 항상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준 값을 적분해주면 돼요. 맞죠? 그래서 위에 있는 함수는 누군데? y는 3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함수는 누군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요. 걔네들을 뭐 한 거? 뺀 값을 뭐 한 게? 적분을 해준 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 s가 될 것이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요. 0부터 4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얘네들을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이제 여러분들 좀 알면은 굉장히 유용한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을 쌤이 한번 소개를 해주고 갈게요. 물론 뭐 적분해서 다 계산해도 되지만은, 자, 어떤 공식이냐면 요렇게 2차식이 있어요. 2차식. 2차식의 함수를 적분했었을 때 그 적분하는 결과에 대해서 쌤이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자, 요거는 한번 따로 필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을 항상 외우기 전에 유도를 한 번씩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는 이 공식 이제 지금 좀 암기가 필요하겠죠. 그쵸? 자, 갑니다. 2차 함수가 있다.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뭐 y는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축과 이렇게 알파와 베타에서 만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둘러싸인 넓이 s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함수, 얘를 fx라고 했었을 때 얘 fx를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절대값이죠. 그렇죠? 절대값을 적분을 하겠다라는 소리인데, 그 넓이 공식이 이제 항상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 베타 알파는 x축과 만나는 요 교점의 x좌표요. 거기다가 앞에다가 절대값 a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 절대값 a는 누군데? 최고차항의 절대값, 개수에다가 절대값을 붙은 수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적분 결과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 결과를 예쁘게 식으로 정리해 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응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적분 값 자체도 구할 수 있거든요. 적분 값 자체는 얘가 넓이가 요만큼이야. 예를 들어서 넓이가 2야. 그러면 적분 값은 다 음수값인 거니까 실제로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만큼 가지고 가겠죠. 넓이에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 값.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것도 한번 가보자고요. 얘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4까지 똑같이 지금 적분을 하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랑 똑같죠? 자, 그러면 우리 0부터 4까지 적분을 하겠다. 이 부분을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얘기를 똑같아집니다. 왜? 함수값이 항상 무슨 값이니까. 항상 양수값이기 때문에 정적분 값이나 넓이 값이나 똑같겠죠. 그쵸? 네, 그래서 공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6분의 절대값 얼마? 최고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0의 세제곱.
됐나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6분의 얼마? 4, 4, 16, 64 이렇게 돼가지고 2로 약분시키면 3분의 32가 바로 정답이 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차 공식까지 쌤이 좀 둘러싸인 넓이 공식 알려줬어요. 이거 굉장히 유용하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네, 우리 이번 유형에서는 이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에 대해서 많이 연습해 주시기 바랄게요.